지난주 거를 제가 다시 녹화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 녹화를 못 해드렸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비트 주소 공간을 갖는 시스템에서 2단계 페이징 기법을 사용한다. 자, 논리 주소를 표현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8비트인데 자, 페이지 크기는 8바이트예요. 페이지 크기가 8바이트예요. 전체 주소 공간은 8비트인데 주소 공간이 8비트인데 페이지 크기가 8바이트라는 것은 옵셋이라는 얘기죠. 옵셋. 옵셋이 8바이트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3비트가 필요하죠. 3비트. 이게 옵셋 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의 각 항목이 1바이트인 경우에요. 자, 보세요. 페이지 크기가 8바이트야. 그럼 한 페이지가 항목이 이렇게 8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8개. 그렇죠? 그리고 이 페이지 테이블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의 요 이너에 있는 얘가 우리가 이거 설계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이너에 있는 테이블은 메모리에 분산돼서 프레임에 분산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들은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엔트리 하나가 1바이트면 페이지 테이블은 8개를 가질 수 있겠죠. 네, 1바이트짜리 8개를 가지면 8바이트잖아요. 그죠? 지금 페이지 크기가 8바이트고, 우리가 엔트리 하나가 1바이트면 8개를 가지면 한 페이지에 쏙 들어가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은, 이 이너에 있는 애는 8개의 항목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비트를 가지면 돼요. 그러면 전체가 3비트, 3비트,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가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는 항목이 4바이트예요. 그리고 페이지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전체는 8비트고요. 페이지 크기는 8바이트니까 3비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하나가 4바이트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4바이트야. 이 페이지 테이블은 여기 한 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얘의 용량은 8바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결국 이 페이지 테이블은 엔트리를 몇 개밖에 못 가져요? 두 개. 하나 0일 때, 하나 1일 때. 두 개밖에 못 갔죠? 네, 그래서 4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8바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엔트리 두 개를 갖는 여기 1비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여기가 4비트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아우트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은 4비트니까 16개짜리 엔트리를 갖고 각각이 이렇게 두 개짜리, 네, 두 개짜리 페이지 테이블을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페이지 테이블이 전체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엔트리 16개를 갖는 페이지 테이블 1개, 그리고 16개가 하나씩 가리키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총 16개 나오겠죠? 그 전체 페이지 테이블은 1개 더하기 16개, 그래서 17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동기화 코드 문제인데요. 이거 약간 좀 재밌죠? 아니, 아는 눈으로 보면 좀 재밌고, 문제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L이 3이에요. L이 3인데, 우리가 이제 P는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이 된다. 동시에. 근데 L은 초기값이 3이고요. R은 초기값이 0이에요. 그럼 프로세스 2번이나 3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P 하고 R을 부르죠. P 연산은 웨이트라 그랬죠. 근데 초기값이 지금 0이잖아요. 웨이트 0. 웨이트 R이랑 똑같은 건데 초기값이 0이야. 저 초기값이 0이란 얘기는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다. 그쵸?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2, 3가 먼저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대기하는 거야. 못 들어가요. 누가 먼저 오든 못 들어갑니다. 얘들을 깨워주려면 누가 필요해요? V의 R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도 V의 R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프로세스 2는 혼자 실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초기 값을 잘 보셔야 됩니다. 초기 값이 1이면 한 놈은 들어가죠. 한 놈. 근데 지금 초값이 0이니까 둘 다 못 들어가요. 그럼 얘들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이 프로세스 1이 먼저 실행을 해줘야만 프로세스 2나 3가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프로세스 1이 시작되면 자, P의 L. 그럼 L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L이 3이었는데 P의 L 하는 순간 L이 2가 되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V의 L이 없어요. 어디에도. V의 L이 없죠. VL이 없어요. VL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프로세스 1은 여기를 몇 번 반복하면 끝나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L이 0이 되면 자, L이 1일 때 들어가죠? P 하고 부르면서 들어가잖아요. 1이 들어갈 때 L이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면 얘는 못 들어가죠. L이 0이 돼 버리니까 0인 상태니까 다른 애와 똑같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결국 얘는 여기를 세 번밖에 실행을 못 합니다. 네, L이 3이라서 세 번밖에 실행을 못 해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C를 찍어요. C를 찍고 V의 R을 외칩니다. VR 외치면 L2든, 아니, 프로세스 2든 3든 먼저 들어와서 대기했던 놈이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근데 3 보면 얘는 이 P의 R을 한 다음에 이거 출력하고 없어요, 아무것도. 네, 얘는 R을 잡아먹고 끝납니다. 근데 얘는 VR이 하나 있긴 해요. VR이 하나 있어서 네, 프로세스 2가 먼저 들어오면 3도 같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거는 프로세스 1 실행하고 1이 실행하고 들어와서 VR을 외쳐줘서 2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얘가 VR 외쳐줘서 얘가 대기하고 있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실행이죠.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면 D는 몇 개 출력되겠는가? D 출력은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러면 프로세스 2나 3 얘들만 가지고는 절대 실행을 못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해보면 되죠. 얘가 자, 프로세스 1이 실행될 때마다 VR이 한 번씩 실행되죠. 그렇죠? 그럼 몇 번 나오겠어요, 얘가? 그냥 P1, P3만 실행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P1이 세 번 하면 V의 R이 세 번 불리겠죠. 그러면 결국 이 프로세스 3도 여기를 세 번 실행하게 돼요. 여기 go to L3 있어서 얘는 여기를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프로세스 1, 3 이러면 얘가 D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D가 D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C도 나오는데 D만 생각해봐라 그랬으니까 D. 아니면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와 프로세스 3가 실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프로세스 1이 실행되면 자, 프로세스 1이 실행되면서 VR을 부르죠? 2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VR을 부르면 2가 들어가죠? 2가 들어갔을 때, 자, P3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요 VR에 의해서 얘가 다시 불려서 얘가 실행되겠죠. 그러면 요 프로세스 1이 VR을 세 번 실행하니까 그러면 프로세스 2도 세 번 실행할 것이고 그럼 프로세스 3도 또 세 번 되겠네요. 그래서 D가 이렇게 세 번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이렇든 저렇든 이렇든 저렇든 네. 프로세스 1, 3 이렇게 실행해도 세 번이고요. 중간에 2가 끼어 있어도 무조건 여기 밑에 요 밑에 VR 때문에 요것 때문에 결국 프로세스 3는 세 번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프로세스 1이 세 번 수행했어요. 세 번. 그 다음에 프로세스 2가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 다음에 프로세스 3가 3번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여기는 속도가 똑같고 동시에 실행 된다고 써 있진 않네요. 네.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V가 한 번 실행될 때마다 R은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시그널 연산이니까. 그러면 결국 프로세스 1이 여기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수행하면 R은 하나씩 더해져서 3이 돼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 2가 실행하면 여기서 P에 R을 하니까 R이 한 번 감소하지만 끝나고 나올 때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이 프로세스 2가 여기를 계속 반복하는 한 반복하더라도 R 값은 변하지 않죠. 하나 감소했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하니까. 결국 여기 끝나면 계속 R 값은 3이에요. 얘는 고투를 해서 여기 빙글빙글 계속 돌아요. 그죠? R 값이 끝나지 않죠. 여기서 한번 증가되고 나면. 자, 근데 어디서 감소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 3가 끼어들면. 얘가 여기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프로세스 3가 한 번씩 끼어들어서 R을 가져가면 여기서 프로세스 3가 세 바퀴 돌면 R은 0이 되죠. 그럼 더 이상 L2도 못 들어가, 여기 프로세스 2도 못 들어가죠. R 값이 감소해서 없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D는 3번 나옵니다. 3번. 자, A가 출력될 수 있는 최소 개수를 써봐라. 최소 개수 써보래. 최소. A의 최소 개수는 몇 개? 0개. 0개. 왜요? 자, 프로세스 1이 3번 수행해서 R이 3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얘 프로세스 3가 수행하면 짠짠짠 이러면 여기 3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계속 웨이트 하면서 빼기 빼기 하니까 끝나고 나면 R이 0이 돼서 못 들어가요, 얘가. 그죠? 그래서 대기.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 2가 오면 얘는 여기서 대기하죠. 네, R 값이 0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0이 나옵니다. 물론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치면 뭐 몇 개 나올지는 가정할 수 없죠. 가정할 수 없지만 네, 최소 개수라고 하면 이 프로세스 1이 증가시켜 놓은 이 R을 여기 3가 다 쓴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빵입니다. 빵.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이 나올 수 있나 한번 보자는 거죠. 요 문장 CAB. 자, CAB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당연히 프로세스 1이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요. 자, 프로세스 1이 시작하면 C가 나오죠. 자, P1이 시작하면 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B. 요 VR에 의해서 2가 시작된다. 그러면 AB가 출력되죠. 그리고 VR을 하기 때문에 R이 1이 돼요. 자, R이 1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VR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 2가 끝나고 프로세스 3가 오지 않고요. 프로세스 2가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R 값이 1인 상태에서 PR 이렇게 하니까 들어갈 수 있죠. 가서 A를 출력했어요. A. 출력했는데,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CPU가 타임이 끝났네요. 대기, 정지. 자, 정지 상태가 된 상태에서 다시, 여긴 프로세스 2가 되겠네요. 다시 프로세스 1이 들어왔어요. P1. 그러면 P1이 들어오면 P1이 C를 수행하겠죠? 출력. 그래서 C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VR을 외쳤어요. 그리고 자, R 값이 여기서, 자, P2가 여기서 대기할 때 R 값이 0이잖아요. PR을 외치고 들어왔으니까 R 값이 0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자, 지금 프로세스 1이 시작되면 마지막에 VR을 외치고 가니까 R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1이 된 상태에서 프로세스 1 끝나고 3가 들어올 수 있죠. VR 해도 R이 1이니까 네, 3가 들어옵니다. 3가 들어오면 3가 D를 출력할 수 있겠네요. 그죠? D 여기 3는 D만 출력하니까요. 자, 3가 D를 출력하고 자, 여기서 끝났어요. 대기. 이 상태 다시 2로 돌아가면 2는 아까 A 출력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B를 출력할 수 있겠네요. B. 자, 그래서 여기서 P2가 끝내주면, 여기 P3고, 끝내주면
2가 끝나고 다시 내려오면 VR을 외치는데, 네, VR을 외치죠. 근데 얘가 0이었는데 VR 하니까 다시 1이 되네요. 0이었다가 얘 때문에 1 됐다가 다시 0 되는, 0 됐다가 이렇게 이쪽에 가서 얘 때문에 1 됐다가 다시 0 되죠. 그리고 VR을 외치니까 다시 1이 되네요. 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세스 1은 3번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다시 C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2가 와서 AB를 출력할 수 있죠. AB.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부르는 요거랑 요 아까 P1이 불렀던 얘랑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좀 지저분하네요. 네. 한번 잘 따져보세요. 알값이랑.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C가 제일 앞에 온다.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 결국 D에서 끝나게 됩니다. D가 안 나오면 여기 D가 없으면 프로세스 2는 요거 VR이 한 번만 불려지잖아요. 한 번만. 그래서 R 값이 1이 되면 프로세스 2는 여기를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AB가 무한 반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프로세스 3가 중간에 끼어서 R 값을 감소시켜주면 더 이상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딱 대기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D를 출력하고 끝나게 되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가 약간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한데. 페이지의 최대 크기를 써봐라. 근데 최대 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최대 크기가 아니고 그냥 8비트, 옵셋이 8비트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소들이 나오면 이 주소들은 그냥 우리 메모리의 한 워드를 다 바이트로 봐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크기를 할 때는 메모리의 이 한 일 워드를 다 바이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엔트리가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1바이트일 수도 있고요. 2바이트일 수도 있고요. 4바이트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거는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심지어 64비트 컴퓨터는 8바이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는 엔트리 이 주소가 몇 바이트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요 하나의 페이지,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하나의 페이지를 나타낼 때는 그냥 여기가 1바이트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 하나의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페이지 테이블을 넣으면 그럴 때는 용량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용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를 바이트 단위로 하지만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가면 만약에 주소가 2바이트를 하나의 엔트리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엔트리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메모리에서 바이트일 때 얘가 1024개였다. 근데 여기다 페이지 테이블 저장하려고 했더니 페이지 테이블은 1 워드가 16비트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페이지 테이블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2바이트를 묶어서 엔트리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 결국 512개의 엔트리를 갖게 된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는 페이지 번호고 얘는 옵셋이고 자,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는 4바이트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4바이트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페이지 사이즈는 8비트래요. 그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얘들은 바이트 단위로 그냥 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의 페이지는 2의 8승이에요. 그래서 256바이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페이지의 최대 크기는 256바이트고 2의 8승 바이트. 자, 페이지 테이블의 최대 크기는 자, 16비트인데 요거는 그냥 네.
자, 2에 16비트, 이 16비트니까 2에 16승계의 엔트리를 갖는 거죠. 엔트리를 갖는 거고 얘가 하나당 2에 2승 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 18승 바이트. 그렇죠? 그래서 256kB 이렇게 됩니다.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 자, 그리고 히트율이 80일 때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을 구해봐라. 자, 히트율이 80이니까 0.8 곱하기. 자, TLB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TLB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프레임의 주소죠.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하고 프레임 번호가 짝짝 떼어서 들어져 있는. 그래서 얘는 TLB 갔다가 바로 프레임에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메모리를 한 번만 접근하죠. 그래서 10나노세크 더하기 100나노세크 이렇게 되죠. 그리고 0.2에 10나노 더하기 100나노 더하기 100나노. 자, TLB에 갔는데 없어요. TLB,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프레임이죠.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110 곱하기 0.8, 그럼 88이죠. 더하기, 여기는 210 곱하기 0.2, 그러면 4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싹싹 더하면 1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30 나노세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 64비트 주소 모드인데 이거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64비트인데 64비트 중에서 여기 16비트는 사용하지 않고 네, 48비트만 주소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네, 그러면서 4단계 페이지를 써요. 4단계 페이지. 네, 그래서 제일 아우터 페이지가 얘고요. 여기 각각이 이너 페이지 하나를 가리키고 지금 여기가 이제 얘를 가리킨다고 하면 얘를 가리켜서 여기 전체에서 다시 또 하나의 페이지 탭을 가리키고 얘가 또 하나의 페이지 탭을 가리키고 실제로 얘가 이제 프레임을 가리키게 되는 네, 이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페이지 테이블은 하나의 페이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하나는 얼마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 엔트리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제일 뒤에는 옵셋. 얘는 그냥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럼 한 페이지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2의 12승 바이트. 그죠? 이게 페이지 사이즈예요. 페이지 크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얘는 엔트리는 2의 9승계의 엔트리를 갖잖아요. 9비트니까. 곱하기 워드 크기. 네, 워드 사이즈. 워드 사이즈를 K라고 했을 때 자, 요게 한 페이지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2에 12승 바이트하고 같아야죠. 그렇죠? 엔트리 개수는 2의 9승계고 그리고 엔트리당 크기가 얼마냐? 이거 곱했을 때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나와요? 2의 12승 나누기 2의 9승. 그래서 2의 3승 바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엔트리 하나당 8바이트짜리 데이터예요. 그렇게 하면 엔트리 하나당 8바이트짜리면 얘가 8바이트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2의 9승계. 네. 그러면 요거 전체가 2의 12승 바이트가 돼서 실제로 페이지 하나에 쏙 들어간다는 거죠. 2의 12승 바이트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2단계 페이지로 구성했을 때 페이지의 최소 크기를 쓸 것. 2단계 페이지로 구성한다고 하면 이제 전체를 48비트 주소를 우리가 쓰잖아요. 네, 뒤에 위에 잘린 거 빼고 그냥 48비트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페이지 크기가 X라고 하면 네, X 비트.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가 이제 두 개로 잘리는데 얘랑 얘는 사이즈가 똑같은 상태로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엔트리 하나당 8바이트라는 걸 구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같이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비트는 그냥 수학으로 48 빼기 X. 지금 여기가 48 빼기 X잖아요. 전체가. 이거의 반이니까. 네, 2분의 48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자, 결국 이제 그냥 수식을 완벽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에 2분의 48 빼기 x 곱하기 2의 3승. 그러니까 얘가 여기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개수죠. 이게 전체가 엔트리 개수. 하고 엔트리당 바이트 수. 이렇게 했을 때 얘가 2의 x와 같아야 한다. 위에 식하고 똑같잖아요. 요거.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48 빼기 x 더하기 3. 이걸 곱하기 하면 결국 이 지수끼리 더해지니까요. 이거는 x와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네. 양변에 2를 곱하면 48 빼기 x 더하기 6은 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x는 이렇게 넘어가면 그죠? 얘는 54. 그래서 x는 18비트. 네, 그럼 전체로 보면 샥샥 쫙 잘라서 페이지 크기는 18비트. 48에서 18 빼면 얘가 30비트가 남죠? 반 딱 잘라서 15비트씩. 이렇게 하면 2단계짜리 페이지 테이블로 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 뒤에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네, 약간의 조건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여기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으면 되냐면 여기 인덱스 요 인덱스 노드가 그냥 요 데이터 노드하고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뭐 나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강의를 한번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마칠게요. 공유를 어디서 꺼야 되나요? 아, 자, 30명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군요. 네. 자, 그리고 저기 운영 체제에 저기 한번 보세요. 이거 88쪽 한번 보실래요? 88쪽? 네, 카페에도 질문을 올리셨고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들이 질문 올려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88쪽 3번 보시면 무브 R081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이 메모리 8198번지의 내용을 R0로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198을 프레임 주소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는 그 명령어들이 제시되면 네, 다 8198번지에서 꺼내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명령어가 써 있는 것은 CPU에게 제시된 명령어예요. CPU가 제시된 명령어니까 다시 당연히 CPU 입장에서 8198 그럼 야 메모리 8198번지에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 프레임의 8198번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CPU가 알고 있는 8198번지에서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는 당연히 걔를 메모리로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딱 얘기했을 때 8198번지 그러면 논리 주소에서 8198번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리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표현할 때 당연히 컴퓨터 입장에서야 메모리에서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풀 때는 얘가 논리 주소로서 가상 주소의 8198번지고 이걸 프레임으로 전환했을 때 몇 번지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메모리 819 그러니까 명령어에서 컴퓨터에게 CPU에게 들어가는 명령어 중에서 물리 주소를 콕 찍어가지고 넣어주는 명령어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CPU가 요구하면 그걸 물리주소로 변환해서 찾아오는 거지. CPU에게 명령어를 던져줄 때 물리주소 몇 번지라고 이렇게 던져주지 않아요. CPU가 받아들이는 또는 CPU가 요청하는 모든 주소는 다 가상 주소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를 달리시면 운영체제가 끝나고, 어, 직강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시기 전까지 25페이지까지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25페이지부터 나갈 거예요. 네, 화요일 강의 안 들으시고 오셨다가 네, 난감해지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을, 수요일 이 줌을 화요일 강의 없는 수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화요일 강의하고 오면, 저 체력이 정말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고 오면 졸도하네요, 제가 자꾸, 요즘에. 선생님들한테만 맨날 보약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따로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올려주셔도 됩니다. 카페에 미리 올려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카메라를 1초만 켜볼까요? 근데 여긴 저희 아들 방이라 안 되겠네요. 지저분합니다. 네. 스터디 하실 때는 카메라를 가급적 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만났을 때 누군지 알지. 카메라를 다 꺼놓고 있으면 네, 진짜 지나가다 싸워도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나 스터디한 사람인데 싸우고 만나도 몰라. 얼굴 바로 앞에 놓고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터디 하실 때는 가급적 이렇게 함께 갈 사람들이니까 카메라를 켜놓고 그래야 더 빨리빨리 아 그래요. 네. 어, 정말 이게 그게 뭐 인연이라고 하는 인연이라는 거 되게 뭐 인맥 인연 이런 게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네, 정말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평생 갈 수도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나이 상관없이. 음,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면 저도 또 그런 데 들어가면 네. 아니 근데 뭐제 얼굴 다 아니까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얼굴 모를 때가 신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어휴 가면 쓰고 할까? 자, 오늘은 질문 안 올리시면 끝내겠습니다, 이제. 네. 근데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꼭 일어나서 새벽을 꼭 와라 이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물어볼 것들이 생기시면 새벽을 이용하셔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직강을 거의 편집을 안 하고 올리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너무 시간을 길게 고민하면 안 돼요. 그 고민하는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아셨죠? 내가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내가 아는 지식을 싹 동원해서 얘를 이해하고 있는데 15분이 넘어가도록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카페에 질문 올리시고 새벽에 오셔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30분, 1시간 끌고 가면 뭐 당연히 집중도도 떨어져서 이해도 안 되지만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이제 자꾸 짜맞추게 돼요. 끼워 맞추게 되거든요. 정확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얘를 막 안 맞는 설명이 안 되는 애를 막 끼워 맞춰요. 그렇게 끼워 맞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개념을 갖게 돼요. 잘못된 개념을 끼워 맞춰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보고 있는 그건 설명이 돼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혼자,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 좋은데, 그게 15분, 20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15분 넘어까지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고민하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고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최대한 활용하시라니까요. 저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은 본전 뽑아 가는 거야. 제일 저기 하신 분들이 그냥 저에게 존재감 없이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 물론 절반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제해놓고 반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바빠서 못 들어,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 이게 다 핑계예요. 본인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다 듣고 다 해냅니다. 나의 환경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러겠지. 네가 내 상황을 어떻게 아니? 이러겠지. 네, 더 힘든 사람도 있고요. 저도 더 힘든 상황들도 경험해봤어요. 저보다 힘든 상황을 경험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 다 이해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그래도 시간을 시간을 만들어내면 합니다. 네. 새벽 줌은 4시, 저는 4시, 3시 50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보다 먼저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새벽에 오시고. 저는 일어나면 들어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괜찮아지면 막 3시, 뭐 어떤 날은 2시 반, 막 이때 깼는데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새벽에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들어갑니다. 저는 줌 켜놓고 그냥 제 공부도 하고 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열리거든요. 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곧 들어오니까. 음. 페이지 테이블의 최대 개수요. 4번에. 2단계 페이지를 구성했을 때 테이블의 최대 개수. 어, 이걸 15비트로, 네, 아까 15비트로 하면,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단계를 했을 때 15비트로 구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15비트로. 그러면 제일 아우터에 있는 이 테이블은 한 개예요. 그쵸? 이 테이블 한 개가 여기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페이지 테이블 한 개씩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얘가 15비트니까 이 항목의 개수가 2의 15승계가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테이블은 페이지 테이블이 한 개고, 그쵸?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기는 이 항목이 2의 15승계니까 얘는 2의 15승계의 페이지 테이블이 생기겠죠. 최대로 다 쓴다면. 그러니까 실제 페이지 탭의 개수 이러면 2의 15승계 더하기 1개 이렇게 되죠. 요거는 곱하기만 잘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15비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3단계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 얘도 15비트, 15비트, 15비트. 그리고 여기 뭐 디스턴스가 이렇게 있어요. 뭐 18비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페이지 테이블이 몇 개겠냐? 그럼 얘가 제일 아우터에 있는 애는 항상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얘는 엔트리가 2에 15승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페이지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있는 애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얘도 좀 크게 그려보면 두 번째 있는 애도 그려보면 얘도 항목이 2에 15승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또 가리켜서 페이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죠.
그럼 얘를 보시면 제일 바깥쪽 아우터에 있는 애는 한 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여기는 2의 15승계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두 번째 거 하나당 2의 15승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두 번째 거 하나당 2의 15승계. 세 번째 거는 2의 15승계씩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거 한 개당 2의 15승계예요. 근데 두 번째 게 총 몇 개 있냐면 2의 15승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테이블은 2의 15승 곱하기 2의 15승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단계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이 총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한 개 더하기 2의 15승계 더하기 2의 15승 곱하기 2의 15승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의 30승계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1 더하기 2의 15승 더하기 2의 30승계의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페이지 테이블 안에 페이지의 최대 개수. 페이지 테이블의 최대 개수는 네, 이 마지막 여기 말고 네, 여기 말고 페이지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테이블의 개수예요. 테이블의 개수.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시면 최고입니다. 땡큐. 음, 아이고, 음. 아이노드도 1, 2, 3단계.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노드도 그 노드 인덱스가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중이면 네. 네. 공유를 켜놓을 걸. 네. 다시. 자, 이 노드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인덱스 노드들은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 인덱스가 16개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16개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싱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16개를 가리키겠죠. 데이터 노드를. 그렇죠? 자, 근데 더블을 보면 얘가 몇 개 생길까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얘가 포인터를 16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얘가 요렇게 생긴 애가 16개 생기겠죠. 16개. 그쵸?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 노드는 몇 개 생겨요? 데이터 노드는? 이거 사각형 하나가 16개를 가리킬 수 있는데 이렇게 16개를 가리킬 수 있는 애가 16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노드는 16의 제곱이 생기죠. 데이터 노드. 그때 얘기한 건 이제 데이터 노드예요. 전체 용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얘가 16개를 가리키면 얘가 예, 포인터를 갖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요게 이 인덱스 노드가 16개 생기는데 인덱스 노드는 하나당 16개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요거 전체에서 가리킬 수 있는 노드 개수는 요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는 요 노드는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요 노드. 16개를 요 앞에가 16개죠. 16개가 16개씩 만들어내서 실제로 이 노드들이 갖는 포인터, 이 실제 데이터의 개수는 곱하기 16개가 만들어져요. 이 데이터 노드 얘들은. 그렇죠? 노드 개수로 따지면 얘는 한 개,
여기서 16개, 얘는 16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얘들이 가리키는 데이터는 16의 세제곱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그 사실 이거 네 이거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 데이터 블록이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갑시다. 뭐 네, 자 이거 보세요. 자 데이터 블록이 4KB 데이터 블록 여기가 하나가 4KB. 근데 지금 이 아이노드라고 하는 애들은 15개의 포인터를 갖게 되는데 12개는 다이렉트 포인터예요. 다이렉트 블록. 그냥 여기에 포인터 12개가 있는데 얘들은 그냥 이 데이터 블록을 직접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싱글 한 개, 더블 한 개, 트리플 한 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싱글 한 개는 인덱스 노드 하나를 가져요. 이게 인다이렉트 간접이라서 싱글에 갖고 있는 애는 요 인덱스의 주소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에 가면 요 데이터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요. 포인터. 근데 이제 이 인덱스도 이 데이터 노드하고 사이즈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자, 데이터 노드가 4KB 예요. 4KB.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포인터는 4바이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인터가 4바이트니까 결국 이 4KB 라는 용량은 여기가 하나가 4바이트.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개수 이렇게 했을 때 개수 곱하기 여기 워드의 용량 그럼 4KB 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수는 1024개. 아니, 네. 이렇게 풀지 말라 그랬는데. 자, 얘는 그래서 2의 10승계 그리고 4바이트. 2의 10승 곱하기 2의 2승 바이트. 이렇게 하면 4KB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수는 2의 10승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노드, 요 인덱스 노드 같은 경우 이 데이터를 2의 10승계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포인터를 2의 10승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싱글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 파일 용량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싱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파일 용량은 개수 2의 10승계를 가리킬 수 있는데 데이터 노드 하나당 얼마? 4KB. 그러면 얘는 2의 12승 바이트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인덱스 노드 한 개가 가리킬 수 있는 게 2의 아이고 뭐냐 위에 자 2의 22승 바이트가 돼요. 용량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2의 10승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들이 가리킬 수 있는 게 4메가바이트가 됩니다. 싱글 지금 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 지금 이런 조건이라면 이 싱글 포인트 하나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애가 4메가바이트예요. 4메가바이트. 자, 그럼 여기 문제는 이제 2기가, 5기가, 2테라 파일을 저장하려면 누굴 써야 되냐 이 얘기인데 뭐 용량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죠, 뭐. 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4메가가 나와요. 지금 요거 노드 하나가 4메가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죠? 요 노드 하나가. 그럼 얘는 이 노드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네. 그럼 요 인덱스 노드가 지금 2의 10승계의 엔트리를 갖는다 그랬죠? 네. 얘가 요게. 그럼 실제로 여기 노드 보면 얘가 첫 번째가 이렇게 해서 2의 10승계를 가지니까 실제로 요 인덱스 노드를 2의 10승계 가질 거잖아요. 근데 이 인덱스 노드 하나가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4메가라 그랬죠? 그 4메가바이트짜리를 몇 개 갖는다고요? 2의 10승계를 갖는다고. 요 개수가 2의 10승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엔트리가 2의 10승계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2의 아이고. 자, 4 곱하기 2의 20승 곱하기 2의 10승 바이트 이렇게 되죠? 요거는 기가잖아요. 기가바이트. 그래서 4기가바이트 이렇게 나와요. 그 더블로 나타내면 그래서 4기가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2기가짜리 파일을 쓰려면 더블 쓰면 된다는 얘기죠. 더블. 자,
더블 쓰면 4기가바이트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5기가는 더블로 안 되죠. 4기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트리플로 가면 되죠. 네, 트리플로 가면 돼. 그럼 트리플은 용량이 얼마냐? 자, 얘가 2의 10승계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여기가 2의 10승계가 있죠. 그럼 얘는 이게 몇 개 있겠어요? 하나당 2의 10승계인데 그게 2의 10승계 있으니까 얘는 이 노드는 2의 20승계의 노드가 생기겠죠. 노드가. 이거 인덱스 노드 이게 2의 20승계 있는 거예요. 2의 20승계. 그런데 하나가 4메가라 그랬잖아요. 이 노드 하나가 4메가. 얘가 2, 2의 아니고 네, 4메가니까 2의 22승이죠. 2의 22승 바이트.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가 2의 42승 바이트가 돼요. 2의 40승이 테라예요. 이렇게 하면 4테라바이트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테라를 하려면 트리플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개수 세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임용 준비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좌절하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이게 안 됐네? 그러면 좀만 더 봐야지. 두 번, 세 번 보면 된다고 했죠. 혹시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 제가 혹시 우리 장모님 얘기했는데 그 인강에 나왔나요? 잘랐나? 네.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안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 저희 장모님이 올해 70이시거든요. 70이신데 지금 자격증 한 10개쯤 있어요. 그 최근 10년 동안 따신 건데 그게 뭐 일본어 1급, 그다음에 한국사 1급,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그다음에 뭐 요양보호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아동 심리 뭐 이래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도 하시고 뭐 하여튼 뭐 별걸 다 하시거든요. 네, 별걸 다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50 중반부터 일본어를 배우셨는데 지금 그 일본 관광 해설사 이런 것도 하세요. 일본인들 대상으로. 네. 그리고 일본어 교육과 대학원도 나오시고요. 그 임용을 보신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안 됩니다, 보니. 이러면서. 근데 어, 그 이제 공부하기 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책도 2권이나 내셨고 공부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니까 되더라. 시간 투자를 좀 더 하니까 되더라. 기억이 조금 어렵긴 한데 하니까 되더라. 그러시면서 그, 그 대학 이제 지금 방통대 아니 방통대가 아니고 사이버대학교 네, 사이버대학교 영어 영문과를 다니시거든요. 영어 영문과 다니시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내가 나이가 53인데 아 정말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누가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나는 53년생일세 이렇게 남기셨어요. 어디 쉬운 새 가지고 지금 여기서 힘들다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 그래서 어, 좌절하면 안 돼. 저희 장모님이 제일 잘하시는 건 도전을 잘하시고 좌절하지 않아요. 뭐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조금 더 하면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이렇게 그 최근에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컴퓨터를 한 대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왜요? 그랬더니 동영상 편집을 배우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네,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를 또 사드렸어요. 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두려워서 안 하고 두려워서 미루고 결정을 미루고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오늘 여기 열품타? 네, 열품타에
명언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랐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망설이면서 안 하는 것보다 헤매더라도 하는 게 낫다. 네. 자꾸 미루고 안 하는 것보다. 잘 이해가 안 돼. 100%한 번에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 볼 때마다 20%씩, 10%, 20%씩 늘려간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내용도 한 번에 100% 보려고 하다 보면 좌절합니다. 오, 또 왜 이해가 안 되지? 지금 만약에 지금 아이노드를 했어요. 어우,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보다가 넘기세요. 그리고 내일 찬바람 쐬고 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면 어느 순간 얘가 머리에 팍 들어옵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요. 사람 머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너만 그래 이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다들 런 거예요. 누군가 질문하겠지. 그럼 꼭 그거 듣고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어, 네. 질문 안 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네. 가시고 오늘은 일찍 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제가 런 기회들을 만든 건 어, 네, 이제 질문할 시간이 많이 없으면 혼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카페에 많이 질문 올리세요. 네,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 네. 지금 앞에 이해 10승은 지금 데이터 크기가, 우리가 데이터 노드가 거기에 4kB라고 써 있잖아요. 데이터 노드가 4kB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4kB 그냥 2의 12승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인덱스 노드도 그 4kB짜리를 똑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포인터가 4바이트로 돼 있어요. 그쵸? 포인터가 4바이트로 돼 있으니까 4kb에서 포인터가 4바이트씩 돼 있으니까 개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개수는 2의 10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2의 10승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포인터는 2의 10승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인덱스에서 우리 페이지 테이블처럼 엔트리는 2의 10승계를 가질 수 있다. 설명이 안 되시면 제가 화면 공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 블록이 4kb인데 지금 아까 여기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데이터 블록이 4kb인데 요거 가지고 여기 인덱스 블록도 똑같이 써보자는 거예요. 여기를 얘도 4kb짜리로 쓰면 그럼 결국 네, 포인터가 4바이트니까 결국 얘는 엔트리가 2의 10승계를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데이터 노드를 2의 10승계 가리키게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인터 개수 블럭 크기 했을 때 저 데이터 용량이랑 딱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엔트리 개수가 몇 개냐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올 때는 저게 꼭 데이터 블록하고 인덱스 블록이 사이즈가 같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볼 때마다 계산을 이제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요 인덱스 노드가 하나 한 번 계산되면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이거 계산할 때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한 노드 그러니까 우리 싱글에서 요렇게 한 노드 했을 때 이게 용량이 얼마냐 그래서 아까 우리 4MB라고 계산했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나머지를 다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오늘은 들어가서 쉬실까요? 안녕. 자, 지금 9시 18분이네요. 9시 반까지 딱 쉬고 12시까지 딱 공부하면 딱 맞겠네. 환상적이네. 네. 파이팅입니다. 자, 올해 다 끝냅시다. 올해. 네. 올해 싹 합격해서 가시는 거예요.
환상적이잖아요. 올해 싹 합격해서 아무도 남지 말고 다 합격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네, 멋있다. 자, 멋진 저녁 되십시오. 그러면 기록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기록 중지.